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빚이 있다면 그 빚은 어떻게 갚을지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은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 보존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떠돕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연금보험, 가족을 사랑하면 사망보험에 가입하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사망에 대한 위험 대비책인 사망보험은 크게 일반 사망, 재해 또는 상해 사망, 그리고 질병 사망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 사망은 그 원인을 막론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심지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재해 및 상해 질병 등은 사망 원인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적은 보험료로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사망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위험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이제 아마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연적인 죽음보다는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떠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떠나기라도 하면 사실 남은 가족들 생계가 위협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자력을 가지고 이제 일정한 소득을 좀 어떻게든 차릴 때까지 좀 그런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일반 사망보다는 재해나 상해, 질병 이런 사망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료도 좀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본래 목적도 좀 잘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생명보험사는 일반 사망하고 재해 사망, 질병 사망을 모두 이제 보장해주고 있고, 손해보험사는 주로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만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 주 계약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재해나 질병 사망은 주로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만약에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가입을 한다면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손해보험사는 어차피 이제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좀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재해랑 상해는 다른 말이에요? 좀 헷갈리죠. 이게 저도 예전에 좀 헷갈렸는데, 이게 찾아보면 이게 재해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는 개념이고요. 상해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급격한 사고라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 언뜻 보면 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의 재해 사망에는 이 급격한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 이런 걸로 인한 사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보험사 사망보다는 사실은 그 범위가 되게 넓은 거죠. 그런 면에서 좀 폭넓게 나는 보장받고 싶다고 한다면 생명보험사 상품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망보험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도 알아볼까요? 대체로 사망보험 상품인 것은 알고 있지만 두 사망보험 상품에는 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두 보험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주 담보로 하죠.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서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언제가 됐든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보험자의 생애 전체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정기보험도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보험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보장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종신보험과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정기보험은 60세 또는 70세까지의 보장기한을 정해놓고 그 보장기한 내에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나 사망에 준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0세로 보장기한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70세 이전에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70세 이후 사망하게 된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굳이 정기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는 뭐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죽을 때까지 뭐 종신토록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뭐 60세나 뭐 70세쯤 되면, 그때쯤 되면 뭐 자녀들도 뭐 대부분 다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또 배우자도 함께 사실 이제 나이가 들었을 거잖아요. 더 이상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같은 사망 보장이라도 60세까지만 보장받거나 혹은 70세까지만 이렇게 보장받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일단 되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럼 사망 확률이 낮아지니까 보험료도 줄어드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 정기보험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이제 아주 줄이게 돼서 이 기회비용을 좀 살리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게 본인의 상황이나 혹은 또 미래 계획에 맞게 좀 종신보험, 정기보험, 보험료를 줄일까 늘릴까, 종신토록 보장받을까, 일정한 기간만큼은 보장받을까, 요걸 좀 잘 선택하는 게 좀 괜찮은 거죠. 예. 참고로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1인당 평균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형 상품이 많이 팔린 탓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평균 생계비 등을 따져본다면 위험 보장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선택할 때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할 텐데요. 보장기한 면에서는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보장기한 내에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죠. 그러나 보험료를 놓고 본다면 정기보험이 우위를 차지하는데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평생을 보장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정기보험은 같은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와 비교할 때 절반 혹은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보험료 경쟁에서는 정기보험이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보장이 확실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할 일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경우를 대비하길 바란다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기간 동안만, 예를 들어 퇴직할 때까지 60세 혹은 65세까지만 보장받고 싶다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보험은 소득은 적지만 높은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혼 및 자녀 출산 시기나 양육기의 가정은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되 가장의 경제활동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종신보험은요, 좀 부유한 사람에게 좀 적합한 이유들이 있어요. 왜요? 부유한 사람은 재산이 이제 아주 많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하늘나라로 만약 가버렸을 때 남은 가족들이 국가에 뭔가를 내야 되거든요. 뭘 내요? 세금요. 어, 상속세금. 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상속세가 있는데 이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최고 세율이 50%니까 뭐 아주 높은 거거든요. 이 공제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100억을 만약에 가진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남은 가족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절반을 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제가 있긴 있어요. 꽤 되는데 일단 뭐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네요. 재산 절반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맞아요. 열심히 자기가 이제 번 돈의 절반을 막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뭐 부자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자들은 거의 뭐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어떤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가진 현금이 없다. 만약 이러면 그냥 빌딩을 팔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빌딩 팔 때 부동산 경기가 막 요즘처럼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게 막 헐값에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신보험이 사실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국세청 자료에도 종신보험 가입 문구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해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사실은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돈을 지급받아가지고 바로 상속세로 납부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거군요. 맞아요. 사망보험금을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세금 걱정도 덜고 간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저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속세 낼 일이 없다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왜요? 이 공제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상속세 공제가 뭐 배우자 공제 5억 원, 뭐 일괄 공제 5억 원 해가지고 최대 공제 한도가 1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이 정도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재산이 꽤나 많아야지 상속세를 내는 거네요. 맞아요. 재산이 적어도 10억 이상은 돼야지 이제 상속세를 좀 낼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뭐 상속세 걱정은 사실은 뭐 대부분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종신보험 가입할 필요도 약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좀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보험료를 막 비싸게 내면서 어차피 내 나이 한 60쯤 되면 그때쯤 되면 뭐 아이들 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사망 보장이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종신보험보다는 사실은 정기보험이 좀 나을 수 있어요. 60세까지 혹은 65세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나이까지만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단 확 줄일 수 있거든요. 똑같은 보장을 종신보험하고 똑같은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확 줄이는 바람에 기회비용은 살리고 보장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정기보험을 왜 저는 처음 들었을까요? 맞아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 보험사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요. 이게 보험료가 낮으니까 사실 보험사나 보험 설계사에게는 이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별로 이득이 안 돼요. 특히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다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이렇게 이제 사망보험으로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망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막 뭐 60세까지만 이렇게 가입을 하면 질병 보장도 60세까지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되면 들수록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점점 절실해지잖아요. 뭐 암이랑 뭐 혈관 질환 같은 병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입하는 게 나름 좀 방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요, 이 두 개의 사망보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해요? 이런 거죠. 그 보험 하나는 사망이 아닌 질병 보장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같은 보험 기간이 긴 보험을 이제 가입하되 사망보험금은 아주 이제 작게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보험 하나는 사망보험을 목적으로 정기형으로 이제 가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 보험료는 줄이면서 질병 보장과 사망 보장 모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기보험으로 이제 사망 보장을 받을 경우엔 그걸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이 보험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상품 구조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정기보험은.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접 가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입하면 수수료를 아주 줄일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더 싸지잖아요. 그죠? 괜찮은 방법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같은 경우엔 좀 대체적으로 다른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 수수료가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사망보험이라서 좀 그런 건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뭔데요? 이 보험 회사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경우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우량채 할인 제도라고 하는데 건강 심사를 받아가지고 건강하다는 것만 좀 증명하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혈압 검사, 그리고 뭐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거 하게 될 텐데 평소 내가 좀 건강하다, 특별한 질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꼭 이제 우량치 할인제도 요걸 좀 신청하는 게 좋은 거죠. 할인율이 꽤 커요. 예, 보험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개는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꽤 높네요. 네, 맞아요. 높죠, 아주. 매달 보험료에서 만약에 5에서 한 10% 정도 이런 게 좀 계속 할인된다면 아주 싸지는 거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아주 할인폭이 높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예. 본인이 아시고 신청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고액 계약 할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보험료가 좀 높은 경우에는 이게 할인해주는 제도거든요. 예. 그리고 또 비흡연자 할인이랑 자동이체 납입 할인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 쏙쏙 좀 찾아가지고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면 아무래도 좋죠. 죽음은 인생이란 특권을 누린 것에 대한 대가다. 미국의 기업가 로버트 하프의 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보험을 떠올릴 때면 자연스럽게 죽음도 연상될 때가 많죠. 보험이란 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여 만든 제도라 그렇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삶이라는 가장 특별하고 고귀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계신가요? 올바른 자산관리 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